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김도훈이라고 하고요. 올해 40살입니다. 소형 가전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게 지내고 있었죠. 결혼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고 아내 서지은과는 연애 때부터 따지면 거의 15년을 함께 해왔습니다. 지은이는 저보다 4살 어린 36살이고 화장품 회사에서 영업부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격도 밝고 말도 잘 통하는 편이어서 주변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부러워했죠. 특히 지은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회사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뭔가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가 바빠졌나 보다 했는데 지은이의 외근이 부쩍 많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주로 사무실에 있다가 가끔 거래처를 나가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한 건 지은이의 외모 변화였어요. 평소에도 화장품 회사에 다니다 보니 꾸미는 편이었지만 최근에는 정말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메이크업도 훨씬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화려해졌죠. 새로운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는데 그 향기가 집안에서도 확연히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웠던 건 휴대폰 관련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폰을 아무데나 두고 다녔는데 요즘은 지문 잠금을 걸어놓고 절대 제 손에 닿지 않게 합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폰을 꼭 챙겨가더라고요. 심지어 잠들 때도 폰을 베개 밑에 숨겨놓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어 하는 건가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도 폰이 울리면 급하게 확인하고는 멀리 가서 전화를 받곤 했죠. 그리고 전화가 끝나면 괜히 밝은 표정을 지으며 회사 일이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회식도 부쩍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다며 집에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술 냄새는 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씻고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지내온 사람인데 설마 저를 배신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업무 환경이 바뀌었거나 승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죠. 어느 날은 지은이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요즘 일이 많이 바쁘니?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지은이가 살짝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바빠. 상사들이 워낙 까다로워서 신경 쓸 게 많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경찰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도훈 씨시죠? 부인분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지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경찰관에게 어느 병원인지 물어보고는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지은이가 얼마나 다쳤을까, 생명에 지장은 없을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간호사에게 아내의 이름을 말하니 바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중환자실 앞에서 담당 의사를 만났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의식을 잃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언제쯤 의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뇌에 큰 손상은 없는 것 같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르면 며칠 안에 깨어날 수도 있고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나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에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을 통해 아내를 보는데 얼굴이 온통 붓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예뻐하던 얼굴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했더라고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이시죠? 사고 관련해서 경찰관이 몇 가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는데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경찰관을 만나서 사고 경위를 들어보니 정말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차를 들이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차에 지은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조수석에 남자가 한 명 더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요? 제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네,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자분도 함께 다쳤습니다. 지금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이는 분명히 회사 회식이라고 했는데 왜 남자와 단둘이 차에 있었을까요? 혹시 그 남자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뒤적이며 아직 신원 확인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일단 부인분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한 건 확인해서 연락드릴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은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중환자실 옆 보호자 대기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계속 지은이 생각만 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왜 회식이라고 했는데 남자와 단둘이 차에 있었을까? 그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정말 단순한 동료일까? 새벽이 되어서야 잠시 잠이 들었는데 간호사가 깨웠습니다. 아직 의식은 못 찾았지만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집에 가서 좀 쉬시고 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집에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혹시 지은이가 깨어나면 옆에 있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한 여자가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나이는 지은이와 비슷해 보였는데 너무 슬픈 표정으로 울고 있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 여자도 혹시 이번 사고 때문에 여기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용기를 내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혹시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고개를 들며 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의식을 못 찾고 있다고 하는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지은이와 함께 차에 있었던 그 사람일까?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장민수라고 하는데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화장품 회사라니 지은이와 같은 회사 아닌가요? 그 여자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장품 회사에 다니는 장민수라니 설마 지은이와 같은 회사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어느 회사에 다니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뷰티 코스메틱이라는 회사예요. 제 남편이 거기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뷰티 코스메틱은 바로 지은이가 다니는 회사였거든요. 그것도 부장이라니 지은이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남편분 성함을 다시 한번 들어도 될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민수예요. 영업부 부장이라고 하는데. 라고 그 여자가 답했습니다. 영업부 부장 장민수,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몇 달 전에 지은이가 우리 회사에 정말 인성 좋은 상사가 있어. 장 부장님이라고 하는데 직원들한테 정말 잘해주시거들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좋은 상사가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설마 그 사람이 지금 지은이와 함께 사고를 당한 그 장민수일까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아내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혹시 아는 사람인가 해서 물어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깜짝 놀라며 정말요? 그럼 제 남편을 아실 수도 있겠네요. 혹시 아내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서지은이라고 하는데 영업부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라고 제가 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의 표정이 확연히 밝아졌습니다. 아, 지은 씨를 아세요? 제 남편이 지은 씨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정말 일 잘하고 성실한 직원이라고 항상 칭찬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일까요? 그렇다면 왜 둘이 함께 차에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회식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들으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경찰관이 말하기로는 제 남편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지은 씨가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차를 들이받았다고 하는데 조수석에 장민수가 운전석에 지은이가 앉아 있었다는 말에 더욱 의심이 커졌습니다. 회식이라면 보통 여러 명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왜 둘만 차에 있었을까요? 그것도 지은이가 운전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김도훈 씨, 잠시 얘기 좀 할까요? 저는 그 여자에게 저 잠시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고 경찰관을 따라갔습니다. 경찰관이 조용한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말했습니다. 사고 관련해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상한 부분이라뇨? 제가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들여다보며 일단 사고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오후 3시쯤 시내대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부인분이 운전하던 차가 앞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두 분 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요? 지은이는 평소에 안전벨트를 꼭 매는 사람이었는데 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을 라고 경찰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집중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운전자가 조수석 쪽을 보며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앞차와 충돌한 거죠.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면 그렇게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웃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경찰관과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로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가 사고가 났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평소 지은이를 잘 아는 저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다시 그 여자를 만났는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평소에 저희 아내와 업무상 접촉이 많으셨나요? 그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지은 씨가 저희 남편 직속 부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함께 외근도 나가고 하더라고요. 외근을 자주 함께 나간다고요? 그럼 최근에 지은이가 외근이 많아진 것도 이장민수 부장 때문이었을까요? 혹시 최근에 외근이 많아졌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 네.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거의 매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는 시간도 늦고
새로운 프로젝트라니 지은이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럼 정말 업무상 만남이었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업무상 만남이라면 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지은이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계속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했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지은이를 돌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장민수 부장의 아내와도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사고 경위나 확인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겠어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요라고 말했습니다. 특이한 부분이라니 무엇이 특이하다는 걸까요? 저는 당장 보험회사로 향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저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하고는 컴퓨터를 켜더라고요. 사고 직전 몇 분간의 영상입니다. 좀 놀라실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지은이와 장민수 부장이 나왔는데 둘이 정말 친밀한 모습이었어요. 지은이가 장민수를 보며 웃고 있었고 장민수도 지은이를 보며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단순한 동료 사이가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잠시 멈춘 사이에 장민수가 지은이의 손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지은이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장민수가 지은이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키스를 했어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연인처럼 말이에요. 지은이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제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지은이가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였다니요. 보험회사 직원이 죄송합니다. 이런 영상을 보여드려야 해서 라고 말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키스를 마친 후에도 둘은 계속 손을 잡고 있었고 지은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민수 쪽을 보며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앞차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나는 순간의 영상을 보니 지은이가 장민수를 보며 웃다가 핸들에서 손을 놓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앞차와의 거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거였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사고였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본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알고 있던 지은이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1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모습을 전혀 몰랐다니 저는 정말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은이의 물건들을 다시 보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새로 산 옷들, 새로운 화장품들, 그리고 그 향수까지. 이 모든 게 장민수 부장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이 모든 걸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업무가 바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장민수 부장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은이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사팀에 장민수 부장님에 대해 문의가 있다고 했더니 바로 연결해 주더라고요. 인사팀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장민수 부장님은 저희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올해로 입사 12년째입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혹시 서지은 과장님과 관련된 문의인가요? 둘이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팀이라니 그럼 정말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였던 거네요. 저는 네, 그냥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렸어요 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장민수 부장의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배웠던 김도훈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장민수 부장의 아내는 무슨 일이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사고와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장민수 부장의 아내는 여전히 많이 지쳐 보였어요. 남편 상태는 어떠세요? 제가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직 의식을 못 찾았어요. 의사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하는데 그녀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실은 사고와 관련해서 보험회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는데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남편분과 저희 아내가 단순한 동료 관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확연히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라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에서 본 장면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던 것, 키스를 했던 것, 그리고 연인처럼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말이에요. 그녀는 듣는 내내 얼굴이 점점 하얘졌고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요즘 늦게 들어온다고는 했지만 설마 다른 여자와.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아빠가 이런 사람인 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그 순간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만 배신당한 게 아니라 이 여자와 그 아이도 함께 피해를 당한 거였어요. 혹시 평소에 남편분이 이상한 행동을 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몇 달 전부터 확실히 달라졌어요. 옷차림도 신경 쓰고 향수도 뿌리고 휴대폰도 항상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때는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희 둘의 상황이 너무 비슷했어요. 둘 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그 사실을 이런 식으로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할 생각이에요.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증거예요.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충분할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일단 블랙박스 영상 사본을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 기록도 확보해두고요. 제가 조언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준비해야겠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녀가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맞다. 저희 남편 회사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징계 대상이 되거든요.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처리한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뭔가 떠올랐습니다. 지은이도 회사에서 같은 규정을 적용받을 거예요. 만약 이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 둘 다 징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회사에도 신고를 해야겠네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앞으로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과 함께라면 좀 더 힘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으니 정말 허무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지은이와 함께 쌓아온 추억들, 함께 꿈꿨던 미래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이혼 절차와 위자료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 불륜에 대한 징계 규정도 찾아봤어요. 다음 날 아침 장민수 부장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젯밤에 생각해보니까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탐정사무소라도 가볼까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탐정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이미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도 상당히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휴대폰 기록이나 호텔 출입 기록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둘 다 의식불명 상태라서 추가 증거 수집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탐정이 그렇다면 일단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부터 정리해 두시고 나중에 의식을 찾으면 그때 추가로 조사하시는 게 좋겠네요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확보하고 병원 입원 기록과 사고 경위서도 모두 복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도 관련 서류들을 모두 받아놓았어요. 이 정도면 일단 기본적인 증거는 확보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민수 부장이 먼저 의식을 찾은 거예요. 그의 아내가 급하게 연락을 주더라고요. 남편이 깨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대화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장민수 부장은 깨어났지만 여전히 많이 약해 보였어요. 그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사고에 대해 물어보니 장민수 부장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사고 전 상황을 기억하세요? 그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장민수 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지은이와 함께 거래처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거래처에서 돌아오는 길이라니 그럼 정말 업무상 만남이었을까요? 하지만 그의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봤어요. 당신들이 어떤 관계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순간 장민수 부장의 얼굴이 확연히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냥 동료 관계야라고 장민수 부장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휴대폰을 꺼내서 블랙박스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니 장민수 부장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그의 아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장민수 부장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의 아내는 전혀 동정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혼할 거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도 신고할 겁니다. 그녀의 말에 장민수 부장이 깜짝 놀라며 회사에는 제발 내 직장이 날아가면 어떻게 해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가 의식을 찾으면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당신과 함께 회사에도 신고할 겁니다. 장민수 부장이 저를 보며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장민수 부장과의 대면을 마치고 나서 저는 지은이가 언제 깨어날지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곧 의식을 찾을 거라고 했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그 사이에 저는 이혼 소송 준비를 철저히 해두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도 받아보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는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블랙박스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지은이가 의식을 찾았다는 연락을 병원에서 받았어요. 저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은이를 보니 여전히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해 보였어요. 도훈아. 지은이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사고를 냈구나. 많이 걱정했지? 지은이는 아직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의자를 침대 옆으로 가져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지은이가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블랙박스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거 좀 봐. 화면에 지은이와 장민수 부장이 손을 잡고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자 지은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이게
이게 뭐야?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 자신을 보고 있으니 부인할 수도 없었겠죠. 기억 안 나. 사고 전 기억이 없어.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최근 몇 달 동안 자주 늦게 들어온 것도 기억 안 나. 휴대폰에 잠금 걸어놓고 절대 내 손에 닿지 않게 한 것도 기억 안 나. 지은이가 점점 더 울기 시작했어요. 도훈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진짜 기억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은아라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 순간 지은이가 깜짝 놀라며 제 팔을 붙잡았어요. 도훈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용서. 1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신했는데. 저는 지은이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미안한 건 나야. 너를 사람이라고 믿은 내가. 지은이가 계속 울며 도훈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라고 말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받을 거야. 복도에 나와서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후련했어요. 그동안 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와 배신감을 모두 쏟아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장민수 부장의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오늘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전달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함께 싸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다음 날 바로 이혼 소송을 접수했어요. 변호사가 블랙박스 영상과 병원 기록들을 보더니 이 정도면 무조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이 인정될 거라고 했어요. 장민수 부장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증인으로 서기로 했어요. 같은 피해자로서 서로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인사팀에 직접 찾아가서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인사팀 직원들이 영상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저희 회사에서 일어났다니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더라고요. 회사의 징계 절차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 규정상 중대한 위반 사항이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장민수 부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정직 기간 중에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이 소문이 났고 결국 장민수 부장은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은이도 마찬가지로 감봉과 함께 좌천 처분을 받았어요. 법정에서의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은이 측에서는 기억이 없다며 계속 발뺌을 했지만 블랙박스 영상이라는 결정적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불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지은이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에서도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어요. 집과 차, 그리고 적금까지 대부분을 제가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장민수 부장의 아내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어요. 위자료와 함께 아이의 양육권도 모두 가져갔습니다. 장민수 부장은 직장도 잃고 가족도 잃은 채로 혼자가 되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정말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모두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지은이는 끝까지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지은이와 함께 살았던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사업도 다시 정리해서 더 발전시킬 계획을 세웠어요.
그동안 가정 때문에 소홀했던 부분들을 다시 챙기니까 매출도 예전보다 늘어났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훨씬 안정되었고요. 어느 날 병원 복도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사고로 지은이와 장민수 부장이 실려 들어왔던 그날 말이에요. 그때는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저는 조용히 복도에 서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고로 드러난 건 부주의가 아니라 배신이었구나. 그리고 돌아서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교통사고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결국 이혼과 함께 상대방은 직장까지 잃게 되었죠. 배신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보여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를 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